안녕하세요. 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금빛 경륜 3일차입니다. 종전 토요 일요 학종본이 7시 반에 나왔었는데요. 금빛 경륜 야간 경륜이 시행되다 보니까 부산 경주 마치고 출주표가 나온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뒤인 8시 반에 일요 학종본이 나왔습니다. 1시간 차이로 좀 책 만드는 일과 방송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게 방송을 하게 되면서 피로도도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월 9일까지 금빛 경륜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본인 체력 관리에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피곤하네요. 방송하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전문가 중에서는 방송을 접은 채널도 있고요. 토요 일요 금주까지 방송하다가 일하기 편한 금요일만 방송하는 채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또 금빛 경륜이 실시가 되면서 금빛 경륜이 실시가 되는 동안 방송을 안 하는 채널도 있고요. 힘들긴 힘든가 봅니다. 또 적중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하고 큰 이득이 없다 보니까 뭐 요즘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피곤하지만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경륜왕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적극으로 이어지면 그나마 기분이 좋고 덜 힘드는데요. 내일 경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칼로 베듯이 맞다 안 맞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경주 분석 방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고배당 노린경제에서 적중이 되면 더욱 기분은 좋겠죠. 토요 광명 구경졌습니다. 최순영이 강자지만 비파업 선수들의 경주를 풀기 수월하기 때문에 김민수와 최근영을 공략해 보자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선수가 최순영 견제 성공하다 보니까 30.7배라는 좋은 배당까지 적중이 나와 좋습니다. 이런 배당이 잘 적중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요 경주는 안정적인 경주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구분해서 공략하는 전략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강자라도 어느 한쪽으로 많은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선 최순영처럼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을 노려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4번 김일권하고 김성진 여기에 공동식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뭐 득점은 김일권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김성진의 선행을 공동식이 막혀 나가거나 김영도가 빼앗는다면 김일권도 강자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김성진도 굳이 김일권 배제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김성진이 힘을 쓰고 김일권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미에서는 공동식이 배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요경주 보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다는 점에서 김성진과 김일권의 후미 공동식이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2경주는 3번 손지영 전일 너무나 무식하게 때렸습니다. 타종부터 때리다 보니까 손지영 결승 가지 못하면서 배당의 빌미만 제공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손지영 후착 찾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연 돋보이는 선수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남이죠. 아무래도 두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지영 입장에서는 김용남을 달고 때리는 경주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깔끔한 완승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틈새 노릴 수 있는 선수는 비파업 선수죠. 이정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일영 연이틀 힘을 써봤는데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은 나름 착순권 진입했습니다만 뭔가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금일은 강자 피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힘을 쓸 수 있는 유상용의 선행 활약에 나가거나 구광규가 박일영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일영이 직선에서 세게 나간다면 뭐 구광규까지 불러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유상용도 연이틀 힘을 썼는데 12초 대 초반 끌어냈다는 점에서 박일영이 그 시속 몰고 간다면 구광규 좋을 일을 시켜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유상용의 선행과 여부에 따라서 박일영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상용이 완급조전에 나간다면 구광규 박일영 싸우다가 오히려 유상용 버티기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변수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곽충원 전일 2차권 진입했는데 점수에서 밀렸습니다. 아쉬움을 남겼었던 곽충원, 금일은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식과의 협공이 기대가 됩니다.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최근식의 후미 마크 기대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충원이 딱히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식을 앞에다 둔다면 유지현이 곽충원의 뒤를 물고 갈 수도 있죠. 전일도 유지현이 한상진의 뒤에 후미권을 빼앗았습니다. 충분히 최근식 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곽충원과 유지현의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결승경주, 이번에 특별 승급 기회 잡고 있는 한상진,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최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수급 강급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한상진 헛물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이 직접 힘을 쓰기보다는 임대승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임대승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상진은 임대승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략적인 연합, 한상진 취입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상진 뒷자리는 득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상진이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상진과 이후의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임대승의 뒷자리를 서로 싸우다가 임대승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승 버티기까지는 함께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일권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기복은 있기 때문에 취입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던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성진과 적극적인 협공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성진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김일권이 막해 나가고, 김일권의 뒷자리는 공동식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성진이 김일권 앞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 것 같아요. 김성진이 그렇다고 정교한 마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이 차분하게만 마크에 나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7번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4번의 직선 취입발을 한번 이번 편성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의 협공 가능성 쪽에, 4번과 7번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7번이에요. 두 선수가 붙었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일권의 취입발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권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 복승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김성진의 선행을 김일권이 몰고 가는 경주는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공동식이 이대로 활용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한상진의 저치기 타이밍이 좀 세다 보니까 공동식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만, 김성진하고 김일권이 신경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공동식 컨디션만큼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뒤집기 노려봐야죠. 공동식이 가면 김일권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동식이 가면 김성진과 동반 입상 가능하기 때문에 뒤집기 승부 공동식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상금 나눠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성진이 때리고 김일권이 막혀 나갔을 때 취입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관건이란 점, 복승을 기본으로 김일권의 취입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4번, 7번, 3번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4번, 7번, 3번, 4번, 7번, 3번이죠. 4번, 7번, 3번이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래저래 이번 김용대가 후미권 막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용대가 이번 편성에서는 3차권에서 변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쌍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식 놓고 뒤집기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손주영, 전일 손주영의 선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너무나 긴 거리 나섰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오는지 타정부터 때렸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했어요. 활용해 나갔어야 될 손주영이 때리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괜찮죠. 타정부터 때려서 착수권까지 진입했었다는 거, 몸 상태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3번의 강공 승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이 파업 선수죠. 이정민만 비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이정민 자리 선정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점. 하지만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초반 좋은 자리는
선정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뭐 손정이 경사권 선배 이정민을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정 입장에서는 비파업 선수죠. 4번 김용남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김용남도 이런 편성에서 상당히 강합니다. 손정의 뒷자리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3번과 4번의 동반 입장으로 깔끔한 한방 승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또다시 손정이 긴거리 나선다면 김용남은 땡큐죠. 직전에서 몰고 가서 추입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이런 편성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손정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또다시 타점부터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의 추입은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정민이 전일 악착같이 쿠미권 마크 나가로 해봤었습니다만 마크 실패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이런 편성 초반 좋은 자리만 선정해 나간다면 손정이 끌어내가지고 4번을 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착수는 아셨습니다만 일요경주에는 이정민이 상당히 강해요. 들이대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때릴 선수는 손정이기 때문에 3번하고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4가 먼저입니다. 3일이 차선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3, 4 경주권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 뭐 손정을 중심으로 저배당이 뚫려 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본다면 혼자 싸워야 될 이정민 타이밍만 잡아 나가면 넘어가요. 김손정이 못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정민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1번하고 전 5번을 노려보고 싶어요. 뒤늦게 날라올 4번입니다. 1번하고 4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3, 4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 4번, 1번 3번, 4번, 1번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주는 4번만 쫓아가죠. 그 점 때문에 3번, 4번, 2번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선발급 3경류입니다. 아무래도 박일영이 연이튼 힘을 써봤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본인이 머리로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무리한 선행 작전보다는 철저하게 스무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본인이 머리치기에서는 아무래도 유상용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뒤는 아무래도 구광규가 마크에 나가거나 윤건호가 마크에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1번, 6번, 4번, 2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상용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박일영이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유상용 힘을 썼는데 컨디션은 괜찮았어요. 12초 때 초반 끊어내고 있기 때문에 박일영 입장에서는 유상용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시속감만 좋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6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구강은 아무래도 박일영만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따라 나서게 된다면 6번과 4번의 비선수 출신들의 완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1번 쪽 때리고 칩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시속감을 좋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6번과 1번 쪽에 우선했을 때 6번, 4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 있죠. 유상용이 때렸는데 윤건호가 유상용의 뒤를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박일영하고 구광규가 서로 싸우다가 유상용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유상용을 중심으로 박일영보다는 구광규라든지 유상용을 중심으로 윤건호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하고 1-2입니다. 1-4하고 1-2는 박일영 빠지면 1-4, 1-2 나올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박일영 연이틀 힘을 써봤는데 금일은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유상용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게만 한다면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6이라고 6-4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곽충원이 전일 나름 2차권에 만족했는데 문제는 점수가 안 됐습니다. 아쉽게 결승 갈 수 있는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곽충원. 그늘만큼은 뭐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곽충원 넣고 후차가 찾아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유지원 외에는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다 6명의 선수가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곽충원의 뒷자리는 최건식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최건식도 요즘 들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상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 이번 편성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하고 2번입니다. 4번, 2번 동반 입상 주력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3번 유지현이에요. 전일도 빼앗으면서 쫓아갔는데 직선에서 잘 따라갔습니다. 이번 편성도 최근식이 몸싸움이 좀 약해요. 유지현이 들이대면 곽충원의 뒷자리 타동 전으로 얼마든지 마크 가능하기 때문에 이 4번하고 3번 정도는 4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2번하고 4번, 3번인데 4번과 2번 파업 선수들의 완승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4-3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 4번, 2번, 3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범석도 받아가면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4번, 2번, 4번, 2번, 1번이라든지 4번, 3번, 1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뭐 곽충원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앞선에서 딱히 화력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곽충원이 긴 거리에 나서게 된다면 유지현이 빼앗아서 직선에서 추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 몸 상태 봐서는 충분히 추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충원이 고전해야죠. 3번의 뒷자리를 기범석이 막혀 나가거나 3번의 뒷자리를 최근식에 뒤늦게 날라와서 추입 따라 나서는 3일이나 3-2는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곽충원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본인이 우승 차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4-2와 4-3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특별 승급 기회를 잡고 있는 한상진이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수에서 내려온 강급자 이유가 있고 황종대가 있고 김석호가 있어요. 한데 황종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유하고 김석호는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상진에겐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죠. 더군다나 임대승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한상진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마크에 나갔을 때 차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임대승이 힘을 쓸 것 같아요. 주도력 발휘 나간다면 아무래도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한상진이 1월 활약에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선발급 선수 임대승이 특성급 강자였었던 최래선과 훈련하다 보니까 시속감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 한상진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2호의 뒷자리를 아무래도 한상진의 뒷자리 2호가 막혀 나가거나 이유가 힘을 쓰면 한상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이래저래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한상진이 뭔가 좀 승부수를 띄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3하고 1-2입니다. 1-3하고 1-2경원 주고 두 차권 1번과 3번 쪽에 1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1번,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김석호가 끌어내주고 임대승이 탄력받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싸우다가 오히려 임대승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버텨낸다면 이런 편성에서는 김석호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타겟인 임대승의 호미를 타정전으로 마크해 나가거나 빼앗는다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3번과 7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는 이유가 물고 갔는데 넘어서지 못해요. 3번, 2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이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의 시속감이 원체 좋은 것 같습니다. 임대승 정도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김석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승의 중심은 한상진인 것 같습니다. 1-3과 1-2, 1번과 3번 쪽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지점에서 경륜항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항 검색하신다면 아무래도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항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륜항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